정신간호학 기출 통합 문제 해설입니다. 정신건강간호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호 모형은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고 간호사-환자 관계와 간호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모형입니다. 환자의 문제를 간호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로이의 적응 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모형은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봅니다. 한 문화에서 문제 행동이라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정상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정신질환을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 문화적 요인 속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실존 모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며 삶의 의미와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신장애는 자기 존재의 의미 상실, 소외,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치료 초점은 자아실현, 자기수용,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행동 모형은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부적응 행동은 잘못 학습된 결과이므로 재학습 행동 수정으로 교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료 기법은 강화, 소거, 체계적 둔감법, 행동 수정입니다. 대인관계 모형은 설리반의 이론에 기초하여 정신질환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치료 초점은 간호사 환자의 치료적 대인관계를 통해 환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향상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신사회 재활 모형이란 정신장애인을 병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보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입니다. 단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역할 회복,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재활, 사회기술훈련, 가족교육, 주거지원, 자조모임 등이 예입니다. 치료자는 전문가라기보다 동반자 지지자 역할을 하며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다음은 정신분석 모형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한 모형으로 무의식적 갈등과 욕구가 인간의 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 본능적 충동 ED, 현실적 조정 에고, 도덕적 규범 수페레고의 상호작용이 현재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거, 특히 아동기 경험이 현재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은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규범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격 구조입니다. 원초와 ID는 쾌락 원칙, 본능적 충동, 지금 당장 만족하고 싶다. 자아 이고는 현실 원칙,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 초자아 수페레고는 도덕적 원칙, 양심과 이상적 자아입니다. 다음은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conscious는 현재 자각하는 생각. 전의식 preconscious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 무의식 unconscious mac구는 억압된 충동, 기억, 욕구가 인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방어 기제로 시험의 단골로 출제됩니다. 불안이나 내적 갈등, 위협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아 이고가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불안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보호하며 현실과의 적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1. 억압 레프레션은 불쾌하고 위협적인 충동 기억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기제.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2. 투사 프로젝션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3. 승화 사블리메이션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3. 합리화, rationalization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지고, 이번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4. 퇴행 regression은 발달 단계의 이전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5. 동일시 identification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존경, 두려움, 사랑하는 대상의 특성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5. 전치 displacement는 원래의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옮겨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내는 경우. 6. 억제 suppression는 의식적으로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연애 문제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7. 부정 denial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고도 난 암이 아니다 라고 믿는 환자. 8.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는 받아들이기 힘든 무의식적 충동과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과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9. 취소 undoing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행동을 상쇄하기 위해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들을 심하게 꾸짖은 아버지가 퇴근길에 선물을 사오는 경우로 강박장애 환자의 불안 완화 방어 기제입니다. 10번 주지화 intellectualization라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적 활동이나 사고로 감정을 회피하는 것.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정적으로 슬퍼하지 않고 의학적 원인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11. 전환 conversion 적은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시험 전에 배가 아픈 현상입니다. 보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생긴 열등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고추가 맵다. 다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남아가 3에서 6세 성기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으로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를 동일시합니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거칩니다. 특정 단계에서 욕구가 좌절되면 성격 형성에 고착 가능합니다. 뇌의 구조입니다. 1. 뇌가는 중뇌, 교뇌, 연수로 구성된다.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을 담당한다. 2. 해마는 측두엽 내 변연계 구조의 일부로 학습과 기억을 형성한다. 3. 전두엽은 대뇌의 앞부분으로 계획 판단 문제, 해결 사고 추론 등 고위 인지 기능을 갖는다. 4. 손해는 대뇌 후하부, 뇌간 뒤쪽에 위치한다. 운동 조절과 균형을 유지한다. 5. 변연계는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대상피질 등 포함한다. 감정의 중추, 희노애락, 동기 본능적 행동 조절, 식욕, 선욕 등을 담당한다. 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의식적 방어 기제라는 표현은 보통 억제 suppression와 같이 자신이 일부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자아가 의도적으로 불편한 생각 감정을 다루려 할 때 나타납니다. 억제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미루거나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불안을 유머로 표현하여 완화 얘기는 미래의 스트레스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타주의는 자신의 욕구나 불안을 타인에 대한 봉사도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구강기, oral stage, 0에서 1세.
주요 욕구는 빨기, 먹기, 무는 행위 특징은 양육자의 돌봄 방식 수유, 젖대기에 따라 의존성 신뢰감 발달 고착시는 지나친 의존, 탐식, 흡연, 과식 등으로 나타납니다. 2. 항문기, anal stage, 1에서 3세. 주요 욕구는 배설, 항문 조절. 특징은 배변 훈련을 통해 자율성, 자기통제, 질서감 발달 고착시는 지나친 완벽주의, 청결 집착, 항문 보유형 또는 무질서 낭비벽, 항문 배설형 발생합니다. 3. 남근기, 펠릭 스테이지 3에서 6세. 주요 욕구는 성기 탐색입니다. 특징은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한다.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며 성 정체성 확립한다. 고착시는 성 역할 혼란, 이성관계 어려움이 발생한다. 4. 잠복기, 레이턴시 스테이지 6에서 12세. 주요 욕구는 상대적으로 성적 충동이 억제됩니다. 특징은 학교 생활, 또래 관계, 사회적 기술 습득 사회성, 도덕성, 지적 발달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기기, genital stage,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 주요 욕구는 성숙한 성적 욕구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특징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 성숙한 사랑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시기에 잘 발달하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다음은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1. 영아기는 0에서 1세로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는 1에서 3세로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 후기 아동기는 3에서 6세로 주도성 대 죄책감 4. 학령기는 6에서 12세로 근면성 대 열등감 5. 청소년기는 12세에서 18세로 정체감 대 역할 혼돈 6. 성인기 초기는 18세에서 45세로 친밀감 대 고립감 7. 중년기는 45에서 65세로 생산성 대 자기 침체 8. 노년기는 65세 이후로 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치료적 관계 형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상호작용 전 단계는 대상자 만나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자기 분석, 기본 정보 수집 첫 만남 준비를 한다. 2.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은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는 입구 단계입니다. 계약 역할 설명 비밀 보장 고지 문제 규명이 핵심이다. 3. 작업 활동 단계는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요인과 통찰을 형성합니다. 통찰 형성 대처 능력 증진 행동 변화 전이 역전이 다루기를 한다. 4. 종결 단계는 목표 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성취를 요약 강화합니다. 평가 요약 이별 감정 다루기 추후 계획을 합니다. 5. 평가는 목표 달성도 결과 지표 대상자 피드백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정합니다. 치료적 관계 방해 요인은 전이 역전이, 조언하기, 평가적 언어, 과도한 자기 노출 등입니다.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환자의 감정 생각을 탐색하고 신뢰 형성 치유적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대상자의 감정 경험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신뢰 자기이해를 증진합니다. 1. 경청은 비언어적 단서, 눈맞춤, 고개 끄덕임 등과 언어적 반응을 통해 대상자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2. 재진술은 환자가 말한 내용을 간단히 반복하여 확인하는 기법으로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3. 명료화는 환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비웃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모호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4. 요약하기는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환자에게 다시 말해줌으로써 대화의 초점 유지, 공감적 반응을 제공합니다. 5.
정보 제공은 대상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실적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불안 감소와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합니다. 6. 초점 맞추기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주제 중에서 중요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선택해 집중하도록 돕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즉, 환자의 말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이해를 돕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우회적 막연하게 표현할 때 초점을 맞춰줌으로써 대화가 산만해지지 않고 치료적 목표에 맞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고 가족들도 날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간호사는 가족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셨는데 가족과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로 답한다. 다음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대상자의 자율성 표현을 억압하고 불안 저항을 유발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조언하기의 예시는 그냥 참으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판단 평가하기 예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주제 회피는 환자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간호사는 식사는 하셨어요. 위로 격려 남용의 예시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 논쟁하기 예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과도한 동조의 예시는 저도 그 의사 별로라고 생각해요.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기분이 고양되고 말이 많으며 주의가 산만하고 공격적, 충동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수면 영양 부족,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소모가 심합니다. 타인과의 갈등, 사고 위험, 자존심 과대망상 등으로 안전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간호중재입니다. 흥분 공격적 행동 시 자극을 최소화, 조용한 환경 제공한다. 신체 손상 위험을 사정하고 필요시 격리 약물치료 협조한다. 간호사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환자의 언어와 행동을 조율해야 하며 긴 대화나 추상적 설명은 피하고 간결하고 현실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극과 경쟁적 활동 제한한다. 고열량 음식 휴식한다. 인지행동요법은 부적응적 사고, 비합리적 왜곡된 인지가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재구성하여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요법은 왜곡된 사고, 부정적 감정, 문제 행동의 연쇄를 끊기 위해 사고를 교정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단기 구조화된 심리치료법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거주 서비스입니다. 1. 위탁가정은 일반 가정의 환자를 일정 기간 위탁하여 생활하게 합니다.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지지 보호 제공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지역사회 적응 훈련의 유리. T. 집단 가정은 소규모 인원이 함께 거주하면서 24시간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훈련받는 공간. 비교적 독립적이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 3. 중간가호소는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중간 단계 거주시설입니다.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음 사회로 복귀하기 전 훈련 재활 중심. 지정 아파트는 지역사회 내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환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동거주시설은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며 기본적인 생활 지원, 식사, 숙소 등 제공합니다. 의료적, 재활적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생활 보조 기능 중심으로 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1차 예방은 정신질환 발생 예방입니다. 목적은 질병의 발생 자체를 예방, 건강 증진입니다. 주요 활동은 정신건강교육, 홍보 스트레스 관리, 위기상담 부모 역할 훈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목적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증상 악화를 막고 유병 기간 단축입니다. 주요 활동은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치매 조기검진, 위기 개입, 상담, 치료 의뢰, 중독자 자조 모임, 금주금연 프로그램, 학교 직장 정신건강 선별검사. 3차 예방은 재활 재발 방지입니다. 목적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재발 방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요 활동은 직업재활, 사회기술 훈련, 집단 프로그램, 주거 서비스, 집단 가정, 공동거주시설, 중간가호소 등. 사례관리, 가족교육, 지역사회, 재활센터 운영. 다음은 위기의 유형입니다. 1. 발달 위기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전황이 발달 단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위기로 입학, 취직, 결혼, 출산, 부모 되기, 정년 퇴직이 예입니다. 2. 상황 위기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외부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기, 사고, 질병, 실직,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코로나19가 예입니다. 3. 사회 재난 위기는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폭력, 전쟁, 테러 등에 의해 발생 화재, 홍수, 지진, 전쟁, 대형 교통사고, 성폭력, 집단 폭행이 예입니다. 다음은 치료적 반응입니다. 치료적 반응은 환자의 표현을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대상자의 감정을 탐색 명료화하도록 돕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치료적 반응입니다. 치료적 반응의 특징은 환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 줍니다.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환자가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특히 자살자의 위험 시에는 회피하지 않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처럼 직접 질문해야 합니다. 비판 판단은 금지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같은 반응은 비치료적입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치료적 반응의 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드셨겠어요. 다음은 비치료적 반응 A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현병 양성 증상은 정상에는 없는 과잉된 현상입니다. 1. 망상은 현실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합니다. 예.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음. 논리적 설명이나 증거로도 교정되지 않습니다. 예. 나는 대통령이다.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 망상장애는 1개월 이상 지속되며 환각은 거의 없습니다. 망상장애 환자는 특정 망상 외에는 행동이 비교적 정상적이고 기괴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조현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상을 직접적으로 사실 여부로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환자는 오히려 방어적, 공격적이 됩니다. 망상 내용을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말하는 주제에 집중하며 감정을 공감하고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아나너 우원증은 불필요한 세부사항과 설명을 늘어놓지만 결국에는 질문에 맞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이 장황하지만 논리적 연결은 유지됩니다. 3. 사고 지연은 사고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집니다.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 전개가 둔화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4. 사고 단절은 사고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현상입니다.
이야기 도중 갑자기 멈추고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연산기와는 사고가 논리적 연결 없이 연상작용에 따라 이탈합니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튀어나오고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합니다. 조현병의 대표적 사고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면 그녀를 타고 백화점에 갔어. 죽어. 아이스크림처럼 답합니다. 문제 속 정답. 6. 환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극을 지각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환청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말한다고 들습니다. 와해된 사고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 연결이 깨집니다. 이상행동은 목적 없는 반복적 행동, 과도한 흥분, 혹은 반대로 심한 무반응입니다. 관계망상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이 자신과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의 자극을 자기중심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 자신을 비웃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고장애 증상과 음성 증상, 그리고 이에 대한 간호사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속증입니다. 보속증은 이미 한 말이나 행동을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면담자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환자가 계속 나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라고만 대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지리멸렬입니다. 이는 사고의 연관성이 심하게 끊겨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는 책상이고 책상이 학교니까 나는 배가 고파요. 와 같이 전혀 논리적 연결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양가 감정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사랑과 미움, 친밀감과 거부감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부모에게 사랑해요. 그런데 미워 죽겠어요. 라고 동시에 표현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고장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말비빔은 단어들이 무작위로 섞여 문장이 되지 않고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받아 먹다 빨강이 좋아서 뛰어간다 와 같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사고 이탈은 질문에 대해 빗나간 답만 하다가 결국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에 아침은 해가 뜰 때죠. 해는 동쪽에서 뜨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예입니다. 연산기와는 문장 간 연결은 되는 것 같지만 논리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는 밥을 먹었어요. 밥은 쌀로 만들죠. 쌀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결혼식에서 입는 색이죠. 처럼 연상은 이어지지만 중심 주제가 흐려집니다. 반향 언어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증상입니다. 간호사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환자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음송증은 의미 없는 단어나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나나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고비약은 사고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바뀌며 연상되는 생각이 급격히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밥은 흰색이죠. 흰색 하면 눈이 생각나고 눈은 겨울에 오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처럼 말은 많지만 주제가 계속 옮겨가는 경우로 주로 조증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은 조현병의 음성 증상입니다. 음성 증상이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정서나 행동이 결핍되거나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정서적 둔마, 스스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무의욕,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사회적 위축, 말수가 줄어드는 언어 빈곤,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쾌감결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음성 증상은 정상적 기능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망상을 호소할 때는 망상 내용 자체를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 그 속에 담긴 감정을 공감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청을 호소할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불편감에 공감해주고 음악 듣기 등 대체 경험을 제공해 환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또한 환각을 경험하는 환자에게는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폭력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을 위해 행동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피해 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간호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신경전달물질과 항정신성 약물, 그리고 주요 정신질환의 특징과 간호중재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경전달물질과 관련 질환. 먼저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정서 조절에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 운동 조절, 사고와 집중을 담당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의 망상과 환각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 근육 수축, 자율신경 조절에 중요한데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중증 근무력증이 나타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주의, 스트레스 반응, 기분 조절에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우울증이, 과다하면 불안과 공황 장애가 나타납니다. 키, 항정신성 약물. 정신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크게 정형 1세대과 비정형 2세대 항정신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형 항정신 약물은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해 조현병의 양성 증상, 즉 망상이나 환각, 사고 장애를 완화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클로르프로마진, 할리페리도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D2 차단으로 인해 파킨슨 증상, 근육 경직 등 추처해로 부작용 EPS이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할리페리돌은 양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EPS와 항콜린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은 구강건조, 변비, 시야 흐림과 같은 증상입니다. 반면 비정형 항정신 약물은 도파민 D2와 세로토닌 수용체를 함께 차단하여 양성 증상뿐 아니라 음성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EPS 발생 위험이 적고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표 약물로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등이 있으며 특히 클로자핀은 무과립구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추처해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벤즈트로핀 같은 항콜린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기분 조절에는 발프로산, 카바마제핀 같은 기분 안정제, 우울증 치료에는 부프로피온, SSRI, SNRI 계열 약물이 쓰입니다. 3. 주요 기분 장애와 간호정신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고양되고 수면 욕구가 줄며 과도한 말하기와 충동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경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간단한 지시를 제공하며 기분 안정제 복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우울 상태에서는 무기력과 무가치감, 수면장애, 자살 사고가 흔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자살 위험을 철저히 사정하고 공감적 경청과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혼자애성 상태에서는 조증과 우울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 약물인 리튬은 혈중 농도를 0.5에서 1.2 MEQL로 유지해야 하며 수분 부족 시 농도가 상승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정기적 혈중 농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4.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는 최소 2년 이상 우울 기분이 계속되는 만성적인 장애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존감이 저하되어 자기 비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을 공감하며 자기 표현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구울제는 MAOI, TCA, SSRI, SNRI, CLE 등이 있으며 특히 SSRI는 부작용이 적어 1차 선택 약물로 자주 사용됩니다. 5. 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6개월 이상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일상 전반에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근육 긴장, 피로, 집중 곤란, 수면 장애 등이 동반됩니다. 불안의 수준은 경미한 불안, 중등도 불안, 중증 불안, 공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불안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중증이나 공황 수준에서는 지각이 왜곡되어 일상 기능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망상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이 불안장애 범주에 포함됩니다. 6. 주요 치료 및 중재기법. 정신간회에서는 다양한 중재기법을 활용합니다. 홍수법은 공포 자극에 강하게 노출시켜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으로 강화하는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위계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점진적 이완요법은 근육을 수축 이완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기법입니다. EMDR은 PTSD 환자에게 사용되는 안구운동 탈감작 기법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생리적 반응을 스스로 확인하고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으로 불안, 두통, 고혈압 조절에 사용됩니다. 여러 정신질환과 약물, 그리고 간호중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혼자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혹은 탈출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불안장애입니다. 군중이나 시장, 대중교통, 운동장 같은 넓고 개방된 장소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황 상태에서 환자가 과호흡하며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할 때는 우선 호흡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나 복식 호흡을 지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회복시키고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종이봉투 호흡은 저산소증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지시와 모니터링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과호흡으로 인한 저탄산증을 교정해 자율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있습니다. 2. 전환장애. 전환장애 또는 기능성 신경증상 장애는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마비나 실명, 발작이 나타나지만 검사상 기질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억눌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가능한 독립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2차 이득, 즉 질병을 통해 얻는 보상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우울감과 흥미상실, 무가치감, 에너지 저하, 식사수면 변화, 그리고 자살 사고 등이 특징인 기분장애입니다.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입니다. 자살 위험을 면밀히 사정하고 관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보다는 공감적이고 짧은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가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산책이나 세면처럼 단순하지만 성취할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해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구울제의 효과와 부작용, 복약 수능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4. 성격장애와 간호. 성격장애는 유형에 따라 간호 접근이 달라집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관심이 적고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므로 거리를 존중하며
서서히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불신과 의심이 강하므로 일관되고 중립적인 태도로 사실에 기반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과도한 감정 표현과 관심 끌기 행동이 두드러지므로 주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의사결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하게 하여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거절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회피가 많으므로 비판 없는 지지와 점진적 노출을 통해 자신감을 높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정서 변화가 심하고 충동적이어서 자해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팀 내 일관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죄책감이 부족하고 규범을 자주 위반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 제시와 계약 기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과대성과 공감 부족이 특징이므로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대를 명료화해야 합니다. 5. 약물 중독 관련 용어 정신간회서는 약물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단은 약물 중단 시 나타나는 불안, 불면, 발한, 구역, 경련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내성은 같은 효과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지는 현상입니다. 교차 내성은 같은 계열 약물 간의 내성이 서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코올과 벤조디아제핀이 대표적입니다. 플래시백은 환각제를 끊은 뒤에도 과거의 환각 경험이 자발적으로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억제제끼리 병용할 때 효과가 과도하게 증강되는 것으로 알코올과 벤조디아제핀 병용 시 특히 위험합니다. 6. 약물 군별 개요 약물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억제제에는 바비츄레이트와 벤조디아제핀이 있으며 진정과 이완 효과를 나타냅니다. 중추신경자극제에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코카인, 카페인, 니코틴, MDMA 등이 있고 각성과 집중을 높이지만 의존과 심혈관계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불안제는 벤조디아제핀이 대표적이며 빠른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이 있습니다. 부스피론은 의존성이 낮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SSRI와 SNRI는 만성 불안에 1차적으로 사용됩니다. 환각제에는 LSD, 실로시빈, 메스칼린, PCP, 케타민 등이 있으며 지각과 사고 왜곡, 플래시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대표적인 합병증과 부작용 마지막으로 알아둘 합병증입니다. 진전선망은 알코올 중단 2-4일 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떨림 선망 환각이 동반되고 응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의용 무동기 증후군은 대마장기 사용 후 무기력과 동기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만발성 자위 운동장애는 항정신병약 장기 복용 후 나타나는 비가역적 부작용으로 구강과 사지의 불수의 운동이 특징입니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알코올 의존과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하며 안구 운동 장애, 운동 실조, 의식 혼돈, 기억 상실과 작화가 나타납니다. 티아민 투여가 핵심 치료입니다. 중독 물질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 즉 대마초는 일시적으로 이완감과 황홀감을 주지만 시간과 공간 지각이 왜곡되고 집중력과 기억이 떨어집니다. 눈 충혈이나 식욕 증가, 구강 건조도 흔히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무의욕 무동기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편 계열 약물, 예를 들어 아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은 진정과 행복감을 주지만 특징적으로 핀포인트 동공이 나타납니다. 호흡이 억제되고 변비가 생기며 무엇보다 강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과량 사용 시에는 호흡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카인은 강한 각성과 자신감 상승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동공이 커지고 혈압 맥박이 올라가며 발한이 동반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 밑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까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암페타민,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물질은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지만 불면과 불안, 망상과 환각을 유발합니다. 반복 사용하면 피부를 긁는 등 망상적 행동이 나타나며 금단 시에는 심한 우울감과 자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엑스터시, 즉 MDMA는 자극제와 환각제의 성격을 동시에 진여 기분을 고양시키고 친밀감을 증가시키지만 고열과 탈수, 턱 경직 같은 급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아편계 진통제의 치료적 사용. 이러한 물질들은 남용 시 위험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적절히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돈은 반감기가 길어 아편 중독 환자의 금단을 완화하거나 만성 통증 조절에 사용됩니다. 코데인은 통증 완화뿐 아니라 기침 억제 효과가 있어 난치성 기침에도 쓰입니다. 메페리딘, 즉 데메롤은 합성 진통제로 분만 시 산모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3. 알코올 중독 간호중재. 알코올 중독 환자는 금단 초기 불안과 흥분,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 벤조디아제핀 투여가 1차 중재입니다. 전해질 균형 유지와 낙상 사고 예방도 필요합니다. 금주 2-3일째에는 진전 선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식 혼탁과 환각, 자율신경 불안정을 보이므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직시하도록 도와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유지에는 디설피람,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 같은 약물이 사용됩니다. 4. 정신증상 용어 이해. 정신간호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속증은 자극이 바뀌어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상동증은 목적 없이 같은 행동이나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음송증은 맥락과 상관없이 의미 없는 단어나 문장을 계속 읊는 현상이고, 우회증은 불필요한 설명이 장황하게 이어지지만 결국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5. 신경인지장애와 선망간호. 치매 환자는 기억력과 진압력이 저하되므로 자극을 줄이고 단순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지시만 천천히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망 환자는 진압력 장애와 환각으로 낙상이나 자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침상 난간을 올리고 필요시 보호대를 사용하며 병실 조명을 밝게 하고 시계 달력 같은 단서를 제공해 진압력을 강화합니다. 6. 섭식장애 간호신경성 식욕부진은 정상 체중의 15% 이상 감소할 때 진단되며 단식형과 폭식 보상형으로 나눕니다. 보상형은 구토나 이뇨제 사용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운동은 제한하고 영양 재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 후 구토하제 사용으로 보상하지만 체중 변화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므로 규칙적인 식습관과 대처 기술을 훈련하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7. 수면장애와 기면증 관리. 불면증 환자에게는 졸피뎀 같은 약물이 단기간 사용되지만 장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즉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면증은 낮 동안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탄력 발작으로 인한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이나 고위험 작업은 제한하고 하루 중 짧은 계획된 낮잠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면 발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8. 성 관련 장애와 면담 원칙 노출 장애, 마찰 도착 장애, 성적 가학 장애, 물품 음란 장애,
소화기호 장애 등은 모두 동의와 안전, 그리고 법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철저히 사정하고 신속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별 불쾌감은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해 지속적인 불편감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학제적 평가와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담할 때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비판 없이 경청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민감한 주제는 천천히 접근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와 공감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뚜레장애는 다발성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입니다.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는 눈을 계속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 어깨를 들썩이는 움직임이 있고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음성 틱도 동반됩니다. 주로 아동기에 발병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사회적 학업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정 학습 장애는 지능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수학 능력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독증이나 난서증, 계산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습 능력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낮아 학업 성취에 지장을 주며 학령기 아동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는 아동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정서적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타인과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며 대인관계가 불안정합니다. 주된 원인은 아동기 반김이나 학대, 양육자의 부재 등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이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입니다. 눈 맞춤이 부족하고 또래와 어울려 놀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사물이나 활동에 집착하고 전기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켜고 끄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생후 30개월 이전에 진단이 가능하며 간호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향상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는 주의 집중에 어려움, 과잉행동, 충동성이 특징입니다. 간호중재의 핵심은 집중력 향상과 충동 조절에 있으며 행동 수정 기법이 활용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중추신경 흥분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품행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장애입니다. 간호에서는 사회 규범을 이해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약물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설피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술을 마실 경우 강한 불쾌 반응을 유발해 재음주를 억제합니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하여 기억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와 기면증 치료에 사용되며 주의 집중을 높이고 충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